자, 첫 번째 문제 이거부터 할게요. n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합.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주어진 게 따로 없죠. 일단은 만들고 구현까지 해서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고 내가 만든 함수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이 문제만 읽고 함수명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 이런 함수, 그리고 함수에 리턴 타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담아서 출력하는 것까지, 이런 작업까지 전부. 우선은 이제 n부터 m 사이죠.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예요, 정수. 정수의 합을 구해야 하니까 우선 테스트 케이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n부터 m이라고 되어 있죠. n부터 m 사이. 이 주어진 수가 두 개잖아요. n이랑 m. 그래서 인자도 두 개 줘야 됩니다. 우선은 인자를 1이랑 3으로 해보죠. 암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초반에는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변수도 한번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는데, 이 타입이 다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n은 1, m은 3 이라고 하면 여기를 1이랑 3이 아니라 n과 3으로 써도 되죠. 바꿔도 되죠. 그리고 함수 실행한 결과를 rs라는 변수에다 담을게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할 건데, print d부터 까지 합 print d n부터 m까지. 그리고 합은 rs죠. 왜냐면 이 rs는 해당 함수의 실행 결과가 리턴 받은 값이 들어가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하나 만들었어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좀 한 덩어리로, 요게 테스트 케이스 첫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실행하면 바로 뭐라 할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해야 될 때가 왔는데, 함수의 리턴 타입은 뭘까요? 이 함수의 리턴 타입. 자, 이 함수의 실행 결과를 rs에다 놓고 있죠. 대입연산자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rs라는 변수의 타입 어떻게 돼요? 인트죠. 따라서 여기에 실행 결과 남으면 리턴 받은 값은 인트여야 돼요. 리턴 값 인트. 자, 그러면 리턴 값이 인트라는 거는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리턴 값이랑 리턴 타입이랑 일치해야죠. 그러면 리턴 타입도 인트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를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 내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만들어야 돼요. 타입은 인트고, 저는 인트니까
뭐 아무거나 리턴 해주고, 그리고 지금 매개 변수로 n과 m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n과 m 타입 뭐죠? 인자의 타입, 매개 변수의 타입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인트죠. 여기다가 인트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이런 해당 함수에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뽑아낼 수 있는 로직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n부터 m까지 정수의 합이죠.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도 n부터 m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n이랑 m도 포함하겠습니다. 범위는 여러분들 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는 1부터 i가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바로 처음부터 정답을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실행해보면, 자, 1, 2, 3, 1, 2, 3 두 번 나오는데 이유는 뭘까요? 보면 지금 같은 함수를 두 번 실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그러면. 지금 1부터 3까지 출력이잖아요. 1부터 3까지 합으로 한번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sum이라는 변수는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sum을 만들고 반복문 돌면서 sum에다가 그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i를. 그러면 이게 돌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되겠죠? sum은. 오류는 없어요, 우선. 그리고 여기다가 sum을 리턴을 하면은 그 합이 리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1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이 문제만 읽어보면 n부터 m까지라고 읽어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m이랑 n을 포함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n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m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이죠. 1부터 3까지 6 맞고, 여기를 안 붙였네.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2부터 5까지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쭉쭉쭉 하면 2부터 5까지죠. 5, 10, 14 맞죠? 그래서 이렇게 n부터 m까지 정수의 합은 구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도 보시면은 처음에 이런 함수 없었어요. 그리고 뭐 메인 함수 안에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 안쪽을 먼저 이런 식으로 채운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사용되는 함수를 구현하는 연습을 했죠. 메인 함수 안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싶으면 이런 거 만들면 돼요. 1부터 100까지 더하겠다. 그러면 5050 나오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소수의 합. 이거는 네, 문제만 바꿀게요. 이번에는 이제 정수가 아니라 소수죠. 소수. 이것도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좀 범위를 한번 늘려볼게요. 테스트 케이스는 하나 지우고 출력까지 여기는 뭐 소수의 합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겠네요. 이번에도 똑같이 포함관계 할 거예요. 이렇게 포함관계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범위가 좀 좁네요. 일단 좀 범위는 뭐 일정하게 하더라도 숫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보게요. 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소수의 합은 2, 3, 5, 7밖에 없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17이네요. 17. 그러면 11부터 13은 24고 이렇게. 그리고 함수명도 좀 바꿔야죠. 뭘로 바꿀까? 소수의 합이니까 그냥 프라임만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바꿨습니다. 자, 인자 2개 넘어가고 있고요. 이 실행한 결과 이 리턴 값을 이 자리에 남겨야 돼요. 그리고 그 남긴 값을 RS에 넣고 여기서 출력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 안에 있는 반복문이 하고 있는 일 뭐예요? 더하고 있죠? 근데 더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더하고 있죠. 그 해당 범위에 있는 숫자를. 그러면 이제 소수의 합을 적용하기 어려우면 문제를 한번 좀 줄여보세요. 축소시켜보세요. 여기서 소수보다는 짝수가 더 쉬우니까 짝수의 합으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소수의 합 구하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무작정 막 더하고 있으니까 이 더하고 있는 행위가 좀 어떨 때는 더하고 어쩔 땐 안 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건문을 넣어줘야죠. if문 써서 이 조건은 근데 짝수일 때만 더할 거니까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때만 더하겠다 라고 해주면 되죠. 자, 이러면 짝수만 더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그쵸? 11부터 13 사이에 짝수는 12만 있고 2, 4, 6, 8 10 더하면 8 10 12 30 맞네요. 잘 나오죠? 이런 방법 말고 더 쓰기 편한 방법이 있었죠. is, even, number, i. 자, 이거 뭐예요? 이렇게 쓴 거 뭐 한 거예요? 제가 다른 함수에 일을 맡기는 거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만든 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만든 함수를 다른 함수 내부에서 그 해당 일을 하는 함수를 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함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외부에다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나와야 되니까 0이랑 1이죠. 그러면 타입은 인트고
그리고 i는 정수니까 int라고 해줘야 되고, int니까 리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짝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니까 받아온 숫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의 결과를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교현산이니까 결과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0이면 거짓이니까 이거 실행 안 하고, 1이면 참이니까 안쪽 실행할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i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n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 판별기라는 별명을 제가 붙였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는 짝수였죠? 짝수의 합이죠. 근데 이번엔 소수의 합이에요. 소수의 합이면 여기 이븐 넘버가 아니라 프라임 넘버라고 해줘야죠.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소수 판별기니까. 그래서 이 판별기가 너 통과야, 아니 너 불통이야 라고 할 때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더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런 함수도 없으니까 만들어 봅시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1 이하면은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0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소수니까 2부터 i가 n 직전까지 한 다음에 1씩 증가하면서, 만약에 이 n을 이 중간에 1과 자기 사이 중간에 있는 수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소수가 아니어서 0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둘 다 아니다, 소수가 아닌 경우 둘 다 지나쳐봤다, 그러면 소수니까 소수다 라는 의미의 1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소수 판별기 구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서 반복문을 돌면서 매 순간에 i가 n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n이 1이거나 1보다 작은 수다, 그러면 소수 아니니까 0 리턴 해주고, 근데 1이 아니라 이제 뭐 2부터 3부터 4부터 2 이상의 수다. 자, 그러면 뭐 2일 때는 n에 2가 들어가서 2부터 여기 주권식을 하는데 거짓이죠? 따라서 이 안쪽은 실행 안 하고 바로 1 리턴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i가 2일 때는 소수니까 썸에다가 더한다 라는 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i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한 번이라도 이 n을 나눠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소수 아니니까 그 뜻이에요. 그냥 소수의 특징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거를 이렇게 코드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이 안쪽 내용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뭐 던져준 수가 뭐 소수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니까. 전 문제랑 다른 거는 함수 차이예요. 함수 차이. 근데 지금 뭐가 더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printf %d i 라고 해주면 되죠. 이러면 이제 더할 때마다 출력할 거니까
어디 20번 줄? 아, 여기 어디? 여기 8번째 줄인데. 네, 그쵸? 더하는 숫자 2부터 7까지 더하면 다시 1부터 10 사이의 소수는 17이잖아요, 합이. 그리고 11부터 13 둘 다 소수죠. 24고. 그래서 이제 출력되는 이 숫자는 소수 판별기가 소수라고 인정한 숫자예요. 이해되시죠?